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볼 겁니다. 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여러분만의 인포그래픽이 제작되어 있을 거예요. 1교시에서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볼 예정입니다. 1분 동안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질까요? 구글과 유튜브, 트위터에는 다음과 같은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연료로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쓰이는 방향에 따라 나쁘게 쓰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을 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그 중 하나인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인데요. 카테고리별로 또는 제공기관 유형별로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사용자들이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유용한 앱들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함께 자료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자료명을 적은 후 검색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트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명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란 축적되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보다는 현상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구글의 프로그래머였던 에릭 피셔라는 사람이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한 것인데요. 위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이 SNS로 사진을 올리는 곳은 주황색 점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는 곳은 파란색 점으로 지도 위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가 담겨 있지는 않고 단순히 현상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런 게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그렇다면 인포그래픽이란 무엇일까요? 인포그래픽이란 데이터를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적을 갖고 정보를 파악한 다음 파악한 내용을 정확한 메시지로 구체화하여 새롭게 가공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문자나 숫자 데이터를 한참 보다가 이해할 수 있다면 보는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인포그래픽일까요? 바로 커피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줄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한눈에 정보를 습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인포그래픽의 사례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경제지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인데요. 해당 국가 경제지표 그래프를 표정으로 나타내 행복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인포그래픽입니다. 다음은 웹 디자이너와 웹 개발자의 커피 소비량을 비교한 인포그래픽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면 건강을 해친다는 인포그래픽을 보여준다면 흡연자들에게 인포그래픽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킴으로 인해 반감만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포그래픽은 어떨까요? 건강과는 무관하게 금연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입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흡연자들에게는 첫 번째 인포그래픽보다 금연을 설득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인포그래픽에는 기승전결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선진국 아동의 삶을 비교한 뒤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아프리카의 실제 교육 실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인포그래픽을 제작한 사람이라면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을 보여줄까요? 이 인포그래픽 제작자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희망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장면을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승전결을 이용한다면 앞에 내용 없이 맨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죠. 다음은 비교와 대비가 있는 인포그래픽입니다. 남자는 파란색으로, 여자는 빨간색으로 대비를 주었으며 준비를 하는 시간에 따라 칸의 길이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소를 가미하여 의미를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원형 다이어그램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달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수면과 관련 있는 달 요소를 가미하여 의미를 극대화시킨 사례이지요. 공기의 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담배 연기를 사용하거나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사모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디자이너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지요. 또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때는 색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그림이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지요. 기업에서는 이미 색이 주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대표적인 색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제작한 광고에서 종종 파란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인포그래픽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표현이 되는지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인포그래픽을 함께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만나요.